안녕하세요. 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책 중 지나가던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한 경우 또는 우리 집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종종 반려견 물림 사고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집 강아지는 안 물어요 라고 하면서 목줄을 착용 없이 산책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목줄은 잘 하고 있었지만 예기치 못하게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려견의 견주는 반려견의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산책 중 반려견의 목줄을 놓쳐서 반려견이 지나가는 사람의 다리를 물었다. 그럼 우선 견주는 반려견의 목줄을 놓친 과실이 있으므로 상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759조에서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반려견은 아직 현행법상 그러나 물건에 해당하므로 견주의 경우 동물의 점유자에 해당하고 또 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반려견의 견주가 목줄을 놓친 과실로 상대방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형사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6조에서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민사상 그리고 형사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책을 하실 때에는 꼭 주의하셔서 목줄 착용도 단단히 하시고 우리 반려견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견주가 진다고 하셨는데 그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 선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병원 치료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휴업손해, 휴업손해라고 하면 일실수입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휴업손해가 그럼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병원에서 만약에 입원 치료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경제적 소득 활동을 못하게 되는 직업군이 있을 수 있어요. 택시 운전기사분들은 회사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병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한 기간 동안은 고스란히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 없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입원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을 못했다고 하여 그 일실수입 상당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자료도 포함되겠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반려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나를 물었다. 그럼 그 순간 상당한 트라우마가 남을 수도 있고 또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점을 주장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자료 액수의 인정에 있어서는 큰 액수를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위자료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견주한테 벌금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본인은 반려견 목줄도 잘 붙잡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오토바이 소리에 흥분해서 사고가 났다. 따라서 본인의 과실은 아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견주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려견의 목줄을 놓친 것에 대해서 본인이 과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지나치게 시끄럽게 지나가면서 반려견이 흥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견주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무리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놓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라면 견주는 벌금형 부과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즉, 벌금형 부과 처분은 약식명령을 통해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견주는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사건은 법원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견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통해서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만 반려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참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가족처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반려인 시대의 반려견으로 인하여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도 더욱더 잘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